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합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에 대해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이 상급자가 맞습니다. 다시 한번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시했습니다. 눈치 있는 분들이라면 바로 아셨을 겁니다.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 경고의 발언을 한 후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이번엔 지시의 형식으로 윤석열 총장을 향해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표현한 겁니다.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사퇴하라는 최후의 통첩을 보낸 건데요. 돌대가리가 아닌 이상 두 번 말했으면 알아들었겠죠. 어찌됐건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리 검찰 조직 분리수거해 놓으시고 무소불위의 절대 깡패, 검찰 권력의 민낯을 다 보여주시고 또 국민들에게 이렇게 똘똘 뭉치게 해주셨으니 실로 대단한 일을 짧은 시간에 해주신 건데요. 안타깝지만 윤석열 총장은 딱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검찰개혁의 불쏘시개가 되어 이렇게 한방에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신 점은 머리 숙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역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살신성인을 기억할 것입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에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 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기관입니다. 따라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사실 공보 준칙의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단 등을 통해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영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관해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해서는 법무부가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따라서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35분 동안 조국 장관으로부터 검찰 개혁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요. 보고에는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검찰개혁단장이 배석했습니다. 이제 다시 바톤은 윤석열 총장에게 넘어갔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항명을 하며 밀어붙이기를 계속할까요? 아니면 자진 사퇴를 선택할까요? 저는 끝까지 밀어붙인다에 한 표를 던집니다. 여기서 물러날 사람이 아니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는 어떤 형태이든 버티다 해임되는 모습을 보이며 보수의 아이콘이 될 텐데요. 검찰을 관두고 보수 정치권행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버티겠다는 일련의 그의 의지는 30일 느닷없이 시작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의원 20명에게 소환 통보를 보낸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계속 시간을 끌면서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던 수사가 왜 갑자기 빨라진 걸까요? 이건 나름 계산된 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계적 중립, 조국 장관 수사하듯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수사하겠다는 건데요. 아마도 이런 노림수가 깔려 있겠죠. 여태 한쪽의 일방적인 털어대기 수사를 지켜봐왔던 국민들에게 어떻게 수사를 할지가 주요 관심 사항이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돌아선 민심은 되돌리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서울 남부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 27일 자유한국당 의원 20명에게 지난주 중 출석하라는 내용의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검찰이 소환을 요구한 의원들은 회의 방해와 체입의 의원 감금, 의원가 법안 접수 방해 등과 관련한 고발 사건의 피고발인들로 출석 요구 일자는 10월 1일에서 4일까지입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출석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검찰은 앞으로 매주 20명가량의 의원들에게 소환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뒷북, 늦어도 한참 늦어버렸습니다. 저희는 50일 동안 윤석열 검찰의 민낯을 이미 다 봐버렸기 때문인데요. 이미 기차는 출발했고 배는 떠났습니다. 한번 떠난 것들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꼭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립니다. 다시 정계복귀를 노리던 전 자유한국당 홍정욱 의원, 홍 전 의원의 딸이 마약을 밀매하다 30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적발됐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만약 무탈했다면 내년 총선의 젊은 정치 세력으로 자유한국당에 화려하게 복귀해서 정치 인생 2막을 시작했을 텐데요. 정치판에서는 정적을 죽이는 일은 너무 흔합니다. 뭐 이런 것도 뇌피셜이겠지만 당내에서 홍 전 의원의 정계 복귀를 막기 위해 누군가가 터트린 건 아닌지 그냥 재미있는 시나리오 또 써봅니다. 그냥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합리적인 의심 뉴스반장이었습니다.